드라마나 뉴스 이런 곳을 보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나눠줬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도 변호사다 보니까 지인들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재산 분할 범위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재산 분할 저희 로맨즈와 함께 뿌리까지 파보시죠. 파보시죠. 이게 정확히 왜 하는 걸까요? 결혼을 하면 재산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이 보통 단 1원이라도 늘잖아요. 그 1을 어떻게 나눌지 0.5 대 0.5로 나눌지 뭐 0.2 대 0.8로 나눌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서로 결혼 후에 재산이 얼마나 모였는지 알아야 재산 분할을 할 텐데요.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명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였던 기간 모았던 모든 형태의 공동재산이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나눠야 할까 싶은 누구나 궁금해할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선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해주시는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이 됩니다. 보통 배우자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받을 장래 채권인데요. 이 경우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저희 의뢰인이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특유재산인데요. 특유재산이 뭐죠? 혼인 전에 보유했던 부동산 등 이런 재산들, 그리고 또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럼 특유재산은 그렇게 혼인 전에 생성되거나 상속받은 거니까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될까요? 배우자가 갖고 있는 이 특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유지하거나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조금 길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특유재산까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못해도 3, 4년 넘어야지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10년 정도면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우선 답은 세무고요. 왜 세무냐면요. 원칙적으로는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채무일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PC방을 차렸어요. 그러다 잘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런 경우 그 PC방을 차린 채무는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도박 빚이나 게임 빚이나 이런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반려동물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반려동물은 재산 분할 대상은 됩니다. 양육권의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뜻은 결국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혼 소송에서 내가 데려왔고 그리고 내가 샀기 때문에 얘를 내 소유로 해야 된다. 따라서 얘를 내 점유로 해달라 이런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나 고양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양육권처럼 누가 양육권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합유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내 배우자가 어떤 동업자랑 같이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업을 했다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것이 처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이 처분할 수 없는 이 합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치평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부동산이 배우자와 다른 타인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면 쉽겠지만 이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평가하는 게 좀 어려워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 건데요. 명의 신탁 재산. 원칙적으로 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인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제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서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고 상대방 배우자가 거기 기여, 형성, 유지에 기여했다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제 명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의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특히 문제가 되냐면 부모님 재산을 아들한테 명의로 해놨다든지 아들 명의를 훗날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안 나려고 어머님 명의로 해놨든지 이런 경우가 정말 실무적으로 많아요. 감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누구 소유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세무관청에 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진짜
이혼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받는 경우도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재산 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하는 쪽이면 내가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상대방과 협력하여 재산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반대로 정말 덜 주고 싶다, 최소한 주고 싶다 하는 쪽은 내가 이 증식에 기여를 거의 다 했고 상대 쪽은 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입증을 하고 승소까지 해야 될 것을 보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국민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서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셔야 되고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여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 이혼을 하건 이혼 소송을 하건 간에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분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기여도가 높고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여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60%, 40%를 지급한다라고 협의서 판결문에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재산 분할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저희가 이 정도까지 다뤄드리고요. 만약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혹시나 여러 법률 문제나 고민으로 도움을 청할 곳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맨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세상에 어려운 법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저는 로맨지의 신혁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더 들려드릴 이야기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